유럽이나 미국의 장비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어. 한국이 무슨 군사 장비를 만든다고? 이것은 폴란드에서 온 한 밀리터리 덕후의 말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선진국 출신으로서 그는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시했죠. 현역도 아니고 예비군 정도야 내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 넘치는 그가 한국 예비군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 카롤리나라고 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제 남자친구 마테우 씨는 폴란드에서 손꼽히는 밀리터리 덕후예요. 자기 방은 온갖 군용 장비의 축소 모형과 군사 서적들로 가득 차 있죠. 벽에는 다양한 군대의 계급장과 군함, 전차들의 포스터가 빼곡하게 붙어 있는데요. 평소에 제게 이것저것 군사 지식을 설명해 줄 때면 눈이 빛나면서 말이 끝도 없어요. 가끔은 저를 데리고 숲으로 나가서 군복을 입고 모의 전투를 벌이기도 했답니다. 정말 진지하게 작전을 짜고 전술 움직임을 연습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솔직히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현실 전투와는 거리가 먼 아이의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마테우 씨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 저희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폴란드 정부가 최근 한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테우 씨는 이 뉴스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 장비를 만든다고? 아시아 국가들은 복제품이나 만들지 진짜 전투에 쓸 수 있는 장비를 만들 리가 없어. 그의 말투에는 완전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죠. 유럽이나 미국의 장비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어. 폴란드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마테우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카롤리나, 우리 한국에 가면 혹시 군사박물관도 갈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고 하면 K-팝, 한국 드라마, 김치, 삼성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테우 씨가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카롤리나, 믿을 수 없는 소식이야. 한국 예비군 훈련이 관광객에게도 개방된대. 처음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예비군 훈련을 왜 관광객에게 개방하지? 의아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의 군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답니다. 마테우 씨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물론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며 투덜거렸지만 그가 워낙 기대하는 눈치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죠. 마테우 씨의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였거든요. 카롤리나, 한국 예비군이라니 아마추어들이잖아. 현역 군인도 아니고. 예비군 정도야 내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 진짜 전술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 내가 폴란드식 전투 기술을 보여주면 다들 놀랄 거야. 그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마테우 씨는 내내 한국군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가끔 저에게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죠. 카롤리나,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예비군들은 1년에 고작 몇 일 훈련한대. 이런 걸 군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총은 제대로 들 줄은 아는지 의문이야. 내가 폴란드에서 하는 주말 모임에서도 이것보다 더 실전적인 훈련을 해. 아마 내가 혼자서도 그들 5명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자만심과 한국 군사력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드러났어요. 한국 예비군이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형식적인 훈련일 뿐이지. 진짜 유럽식 전술을 보여주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걸. 한국에 도착한 첫날, 마테우 씨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예비군 훈련 일정을 확인했어요. 카롤리나, 모레 아침 9시에 훈련장으로 가면 된대. 우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마테우 씨의 눈빛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은 서울 관광을 했는데 마테우 씨는 내내 스마트폰으로 한국군 관련 정보를 찾아보더라고요. 경복궁 앞 수문장 교대식을 볼 때는 비웃으며 이게 한국의 군인이야? 인형 같네. 실전에서는 이런 화려한 동작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 폴란드 군인들은 진짜 전투를 위해 훈련해. 이건 그냥 관광객들 위한 쇼일 뿐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의 한국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지만 마테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한국은 전쟁을 겪었다고 하지만 이런 수준의 군대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미국이 다 해줬겠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마테우 씨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드디어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훈련장으로 향했는데 버스 안에서 마테우 씨는 계속 폴란드에서 온 다른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작전을 짜고 있었죠. 우린 한국 예비군들을 완전히 박살낼 거야. 그들은 아마추어일 뿐이잖아. 진짜 군인도 아니고 예비군이라니 웃기지 마. 우리 폴란드식 전술 앞에서는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일 거야. 마테우 씨는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한국 예비군은 그냥 열심히 하는 동네 아저씨들 모임 같아. 그들이 총을 제대로 들 수는 있을지 궁금하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길지 영상으로 찍어서 폴란드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어. 정말 웃긴 구경거리가 될 거야. 그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인상부터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훈련장 입구에서부터 엄격한 보안 검색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마치 실제 군부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입구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오늘 훈련 과정과 주의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외국인 방문객 대상 예비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니 결코 가벼운 체험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마테우 씨는 그 안내문을 꼼꼼히 읽더니 생각보다 진지하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를 맞이한 교관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예비역 중이었어요. 그는 우선 모든 참가자에게 간단한 군복과 장비를 지급했고 착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마테우 씨는 장비를 받자마자 이거 폴란드 군장비보다 가볍네. 품질은 어떨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관람석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훈련장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는데 그곳에서 보니 훈련장이 정말 넓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각종 장애물과 모의 전투를 위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교관은 참가자들에게 오늘의 훈련 목표를 설명했어요. 오늘은 기본적인 전술 훈련 후 오후에 모의 전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팀으로 나뉘어 서로 대항하게 될 겁니다. 마테우 씨와 폴란드에서 온 친구들은 당연히 한 팀이 되었고 상대팀은 한국 예비군 5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오전 훈련은 기본적인 움직임과 신호 체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마테우 씨는 자신이 폴란드에서 익힌 전술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려 했지만 교관은 여기서는 한국식 전술을 배워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조언했답니다. 마테우 씨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일단 따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 마테우 씨가 저에게 다가와 카롤리나, 이 한국 예비군들 정말 웃기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진짜 군인인 것처럼 행동해. 하지만 실전에서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내가 폴란드에서 배운 특수부대 전술을 보여주면 그들은 입이 떡 벌어질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 훈련은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현역도 아닌 예비군 놈들이 뭘 안다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해. 마테우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잖아. 진짜 전쟁을 경험한 폴란드와는 차원이 달라. 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지 볼 준비나 해. 저는 그저 억지 미소로 답했지만 마테우시의 엄청난 자만심이 곧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오후 훈련은 모의 전투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저는 관람석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훈련장이 순식간에 전투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마치 실제 전장을 연상케 하는 세트장 같았어요. 장애물과 엄폐물,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지물까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교관이 두 팀을 불러 모아 최종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훈련은 깃발 탈취전으로 진행됩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깃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대팀의 깃발을 탈취해야 합니다. 탈취한 깃발을 자기 진영으로 가져오면 승리하고 시간 제한은 30분입니다. 마테우시는 자신의 팀원들과 빠르게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폴란드어로 이야기하며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웃으며 한국 예비군을 조롱하는 말들을 내뱉었죠. 쟤네 봐.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나네. 저런 몸짓은 진짜 군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아. 마테우시가 비웃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들이잖아. 우리는 진짜 군사 전문가들이고 저들은 그냥 주말에 놀러 나온 동네 사람들이야. 제압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거야. 반면 한국 예비군 팀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마테우시는 그들의 침착함을 겁에 질린 것이라고 오해했죠. 쟤네 벌써 긴장하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너무 쉬운 승리가 될 것 같아 오히려 재미없을지도. 언뜻 보기에 마테우시 팀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였죠.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자 두 팀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어요. 마테우시는 팀의 리더로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어쩐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폴란드에서의 마테우시는 항상 모의 전투에서 승리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교관이 시작이라고 외치자마자 마테우시는 익숙한 폴란드식 전술로 과감히 공격했어요. 3명은 정면 공격을 담당하고 2명은 측면으로 돌아가는 전략이었죠. 마테우시는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섰고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몇 초가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한국 예비군은 마테우시 팀의 움직임을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대응했답니다. 정면 공격조가 첫 장애물을 통과하기도 전에 2명이 적발되어 아웃되었고 측면으로 돌아가던 2명은 한국 팀의 기습에 걸려 역시 아웃되었어요. 마테우시만 남았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계속 지시를 내렸지만 이미 모든 팀원이 아웃된 상황이었죠. 결국 마테우시도 한국 예비군의 정확한 사격에 아웃되었고 한국 팀은 거의 손실 없이 폴란드 팀의 깃발을 탈취했답니다. 제가 있던 관람석에서도 그 충격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마테우시 팀은 완전히 전멸했고 한국 팀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답니다. 관람석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마테우시는 충격을 받은 채 제게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카롤리나, 믿을 수가 없어. 한국 예비군이 이 정도라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진짜 전투력은 이런 게 아닐까, 마테우시. 하지만 마테우시는 여전히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지? 마치 우리의 전술을 전부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교관이 모든 참가자를 모아 디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폴란드 팀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테우시 팀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국 팀은 어떤 전략으로 승리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교관의 설명을 들으며 마테우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메모까지 하면서 교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 예비군이 사용한 전술은 북한의 특수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발전된 실전적 전술이었던 거죠. 교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것은 한국 예비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도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테우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답니다. 훈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조용했어요. 마테우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밀리터리 지식과 전술이 한국 예비군 앞에서 무력화되는 경험은 분명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마테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카롤리나, 나 지금 바로 호텔방에 가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평소라면 저녁 식사부터 하자고 했을 텐데 그의 눈빛이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중에 룸서비스 시키자. 라고 대답했죠.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마테우 씨는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예비군 훈련 체계와 전술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다양한 군사정보 사이트들이 열렸답니다. 마테우 씨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가끔 와, 이런 것도 있네. 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마테우 씨를 지켜보았어요. 그는 밤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카롤리나, 이거 봐봐. 한국은 휴전 상태의 국가라서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해. 그리고 제대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8년 동안이나 받아야 한대.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야. 마테우 씨의 눈은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자만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순수한 존경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폴란드도 징병제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았어. 한국은 정말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구나. 다음 날 아침 마테우 씨는 일찍 일어나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죠. 카롤리나, 이제 나는 폴란드가 왜 한국산 군사장비를 수입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가. 이 장비들의 성능과 효율성은 정말 놀라워. 그의 말에 저도 궁금해져서 함께 자료를 살펴보았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자료를 보며 마테우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K30 소총. 이런 무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 특히 K2 전차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산악지형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나도록 설계됐대. 이건 정말 대단해. 마테우 씨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카롤리나, 한국은 60년대만 해도 군사장비를 거의 다 수입했대.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됐어.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마테우 씨는 모든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특히 한국전쟁 전시관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과 한국이 그 후 이룩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마테우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카롤리나,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쉽게 패배했는지 알겠어. 한국 사람들에게 군대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그들은 실제 위협 속에서 실전을 대비하고 있는 거였어.
저는 마테우 씨의 깨달음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기뻐.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마테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나도 진짜 군사 전문가가 되고 싶어. 단순한 덕후가 아니라 실전에 기반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말이야. 라고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테우 씨는 폴란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도 한국에 꼭 와봐야 해.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좌절감이 아닌 신선한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한국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마테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관광지보다 군사시설이나 전쟁 관련 장소만 찾던 그가 이제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경복궁을 다시 방문했을 때 마테우 씨는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 의식은 단순한 관광용 행사가 아니야. 한국의 전통 군사 문화를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무기와 방어 전술을 봐. 모두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던 것들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한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군사 역사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카롤리나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외부 침략에 대응해야 했던 나라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어진 거지. 마테우 씨는 박물관 가이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메모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정보를 수집했답니다. 서울 근교의 비무장지대 DMZ 투어를 갔을 때는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실제 분단 현장을 목격하면서 마테우 씨는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몸소 체감하는 것 같았죠. 판문점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긴장 관계가 아니야. 실제로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DMZ 투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테우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저에게 물었죠. 카롤리나,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 하지만 우리는 왜 한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을까? 저는 그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지만 그 질문 자체가 마테우 씨의 사고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행 일정 중에 저희는 창원에 있는 한국방위산업체험관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마테우 씨는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10 전차의 모형 앞에서는 한참을 서서 설명을 듣고 또 들었어요. 체험관 직원이 마테우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 무기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마테우 씨의 대답은 제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전에는 단순히 밀리터리 덕후로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제 안보 상황에서 발전된 무기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해군 기지도 들렀어요. 물론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구역만 볼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마테우 씨는 한국 해군의 능력에 감탄했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서 해군력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 정도 규모의 해군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해. 그는 한국 해군 장교들의 제복을 보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어요. 경주에서는 신라시대의 군사 유물을 보며 한국의 오랜 군사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대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마테우 씨는 모든 곳에서 진지한 자세로 정보를 수집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테우 씨가 말했어요. 카롤리나, 이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한국에서 나는 진정한 군사력이 무엇인지 배웠어. 그건 단순히 장비나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였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기뻐. 그리고 나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 마테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란드로 돌아가면 내 밀리터리 지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겠어. 이제 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실전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 라고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마테우 씨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전에는 방 안의 군사 모형과 서적들을 그저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재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카롤리나, 이건 그냥 취미용이야. 이제 나는 실전적인 군사 지식을 쌓고 싶어. 라면서 일부 장식품들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서적과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마테우 씨는 흥분해서 저에게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폴란드 군부대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산 군사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봐, 내가 말했던 대로야. 폴란드도 이제 한국의 선진 군사 기술을 인정한 거야.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마테우 씨가 폴란드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한국 군사장비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청중으로 참석했지만 점차 그의 지식과 열정이 인정받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세미나가 끝난 후 폴란드 군 장교가 직접 마테우 씨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카롤리나, 오늘 실제 장교님께서 나한테 질문을 하셨어. 한국 K2 전차의 산악 지형 적응성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내가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설명해드렸지. 그분이 정말 감명받으신 것 같았어. 마테우 씨의 목소리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답니다. 마테우 씨의 밀리터리 모임 친구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모형 수집과 게임 같은 모의 전투를 즐기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마테우 씨를 통해 실전 군사 지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마테우 씨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며 친구들에게도 진정한 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놀이에 불과해요.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5분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한국 예비군들에게 배웠던 전술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마테우 씨는 숲에서 모의 전투를 할 때도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어요. 더 이상 화려하고 과감한 움직임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전술을 강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마테우 씨는 폴란드와 한국의 군사 협력에 관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폴란드 군사 전문 잡지에서 그의 블로그를 인용하기도 했어요. 카롤리나, 내 글이 전문 잡지에 인용됐어. 믿을 수 있어? 마테우 씨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군사 용어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진지하게 공부해 나갔답니다. 한국의 군사 문헌을 직접 읽을 수 있다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며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특히 변화가 뚜렷했던 것은 마테우 씨의 미래 계획이었어요. 전에는 그저 밀리터리 덕후로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진정한 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카롤리나, 나 국제 안보학을 공부해 보려고 해. 특히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는 바르샤바 대학교의 안보학 과정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했어요. 주말마다 수업을 들으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교수님들도 마테우 씨의 실제 한국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종종 그의 의견을 수업 시간에 인용하기도 했어요. 오늘 교수님께서 내 한국 경험담을 수업에서 예로 들으셨어.
한국의 안보 환경이 어떻게 실전적인 군사 체계를 발전시켰는지 설명하는데 내 사례가 도움이 됐대. 마테우 씨의 눈빛은 진지함과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마테우 씨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한폴 군사협력 세미나에 패널로 초대받았어요. 밀리터리 덕후였던 사람이 이제는 실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을 나누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저는 그날 세미나장 맨 앞자리에 앉아 마테우 씨의 발표를 지켜보았는데 그의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세미나에서의 마테우 씨의 발표는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의 실제 경험과 깊이 있는 분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마테우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고 심지어 폴란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에게 자문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카롤리나,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단지 한국에 다녀온 것만으로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마테우 씨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건 단지 여행이 아니었잖아. 내가 진정으로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변화했기 때문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마테우 씨는 폴란드 국방부의 한폴 군사협력 자문단의 일원으로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비록 외부 전문가로서 제한적인 역할이었지만 이는 전직 밀리터리 덕후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마테우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테우 씨가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의 질문과 의견이 한국 측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부터 마테우 씨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찌르는군요. 폴란드에서 이렇게 한국 안보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기도 했어요. 마테우 씨의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폴란드에 도입되는 한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통역 역할도 맡았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방문했을 때 마테우 씨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 기술적인 대화를 돕곤 했어요. 내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군사 용어만큼은 자신 있어. 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테우 씨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어요. 그는 폴란드 군사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기 시작했고 종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군사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나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설을 요청받았죠. 한 번은 제가 출근하다가 지하철 스크린에서 마테우 씨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발걸음을 멈춘 적도 있어요.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당당해 보였답니다. 동료들에게 저기 나오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예요. 라고 자랑했더니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테우 씨의 변화는 우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전에는 그의 밀리터리 취미를 단지 아이 같은 놀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의 열정과 전문성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함께 한국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저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테우 씨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을 때였어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폴란드 측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카롤리나, 이건 정말 영광이야.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는 그저 군사장비 모형을 수집하는 덕후에 불과했는데 그날 밤 마테우 씨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행사 당일 마테우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참석했는데 한국 대사님께서 직접 마테우 씨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마테우시 씨, 당신과 같은 분이 폴란드와 한국의 군사 협력을 이해하고 알리는 데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셉션 자리에서 마테우시는 한국의 군 장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한국어로 짧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의 발음이 아직 서툴렀지만 한국 분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테우시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 이 모든 변화가 그날의 패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 한국 여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마테우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폴란드에서 가장 인정받는 한국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답니다. 단순한 밀리터리 덕후에서 시작해 이제는 실제로 폴란드와 한국 간의 군사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변화죠. 지난달에는 마테우시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 시찰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라는 공식 요청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폴란드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카롤리나, 내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 이번엔 폴란드를 대표해서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마테우시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진중함과 책임감이 더해져 있었어요. 그는 밤낮으로 준비했고 한국 방위산업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런 마테우시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출발 전날 밤 마테우시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벽에는 여전히 군사장비 사진들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지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그 옆에는 그가 쓴 논문들과 기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국어 교재와 한국 군사 역사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제가 물었더니 마테우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카롤리나, 내가 진짜 군사력의 본질을 한국에서 배웠어.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밀리터리를 이해한 것 같아.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다시 물었죠. 마테우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정한 군사력은 화려한 장비나 멋진 제복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국가의 안보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적인 대비,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안보 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어. 마테우시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번영을 이룩했고, 심지어 그 위협을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됐어. 이건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선 국가적 회복력이야.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게 된 건 바로 그 점이지. 다음 날, 저는 마테우시를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군사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걸어갔고, 폴란드 대표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그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대했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테우시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카롤리나, 이 모든 변화는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내가 한국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지해줘서 고마워. 마테우시가 한국에 머무는 2주 동안 저는 그의 소식을 매일 받았어요. 그가 한국 방위산업체를 방문하고 군사훈련 시설을 견학하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전해졌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예전에 함께 훈련했던 한국 예비군 교관을 다시 만난 사진이었어요. 이번에는 대등한 군사 전문가로서 만난 거죠. 그 교관님이 날 기억하셨어, 카롤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대. 심지어 내가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더 놀라셨지.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마테우시 씨, 당신의 변화는 한국과 폴란드 군사 협력의 상징입니다라고. 정말 감동적이었어. 마테우시가 폴란드로 돌아온 날 공항에는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폴 군사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번 방문에 대한 인터뷰를 원했던 거죠. 마테우 씨는 자신감 있게 인터뷰에 응했고 한국의 선진 군사 시스템과 폴란드가 배울 점들에 대해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테우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카롤리나,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웃길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바꿔준 그 패배에 정말 감사해. 만약 내가 그날 이겼다면 아마도 여전히 자만심에 빠진 채 표면적인 지식만 자랑하고 있었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 패배에 감사해. 그 덕분에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오늘날 마테우 씨는 바르샤바 대학에서 동북아시아 안보과정의 초빙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의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차 있고 군 관계자들도 종종 청강을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서재에는 여전히 군사 장비 모형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마테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밀리터리 덕후의 변화를 넘어 한국이 가진 진정한 군사력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카롤리나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우리는 이제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금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껴요. 한국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관광지와 문화만 있는 줄 알았던 한국은 군사력에서도 세계적 강국이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마테우 씨의 변화를 통해 저 역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다음 한국 방문이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 폴란드에서 온 카롤리나와 밀리터리 덕후 마테우 씨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이 무슨 군사장비를 만든다고 예비군 정도야 내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라며 한국 군사력을 완전히 무시하던 마테우 씨가 한국 예비군 훈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 5분 만에 전멸한 충격적인 패배 경험과 그 후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밀리터리 덕후에서 진정한 군사 전문가로 성장해 이제는 폴란드와 한국의 군사 협력에 기여하는 마테우 씨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진정한 군사력은 화려한 장비나 멋진 제복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적인 대비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안보 의식에서 나온다는 마테우 씨의 깨달음처럼 우리나라의 강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보여주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팬이 된 외국인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